자유수호 유튜브 연합 여러분들 저희 서울시당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 정말 걱정 많으시죠? 지금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 지나면서 정말 이대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10월 들어서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할 때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일어나고 정치권도 거의 합세하고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올 때인 제가 광화문 현장에 와봤어요. 보니까 제가 평생 군생활하면서 늘 우려했던 게 이 북한에게 적화 통일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인데 바로 그 적화 통일의 광란의 현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어떤 촛불 집회가 아니라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북한 김일성이가 주장하고 했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제가 여기 5차례 참여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본주의가 문제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다. 이석기 석방하라. 그래놓고 그래놓고는 박근혜 대통령 피 묻은 마네킹,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피 묻은 마네킹을 초행대 앞에 단두대를 만들어 그 앞에 앉혀놨다 로프에 묶어놓고 이런 모습들이 최초에는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는 그 모습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각종 구호라든지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이 광화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저는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11월 2일부터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11월 19일 종각에서부터 거리 연설을 시작을 했고 12월 3일 날 동대문 태극기 집회에 최초로 제가 그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이 촛불이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저 촛불이 집권하게 되고 저 촛불이 집권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북한 김정은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지금 북한 주민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거나 죽어야 된다. 국민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라고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100만, 200만, 300만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일어나면 저 촛불을 꺼버리고 태극기 대통령 만들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로 가자. 만약 촛불이 집권하면 경제부터 망하고 안보 망하고 자유 대한민국 적화 통일이 된다. 제가 단호히 그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거의 참깨 방송 김종환 대표 나는 유튜브란 것도 몰랐어요. 그 당시까지. 이 양반이 저 연설하는 걸 찍어서 올렸어요. 그게 17만이 봤어요. 그 당시에. 국내로 나가면서 그 다음 주부터 집회에 만여 명의 애국 국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해외 동포 초청으로 일주일 갔다 오니까 대한문에서 이제 그 탐기국으로 해가지고 아주 수만 명 집회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군복을 입고 나서서 계속 국민들 경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또 전국으로 주중에는 돌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나가셨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촛불 정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지났는데 지금 경제 엉망진창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바 일자리도 지금 찾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 전화해보면 건건히 버티고 있고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적자에 계속 거덕이고 있고. 우리가 자랑하던 수출도 10개월째 지금 마이너스고 특히 지난 9월 달에는 21.7%라는 사상 최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보 한번 봅시다. 안보. 이 문재인 씨는 정말 입만 벌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 경제 등등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반도 운전자로서 북한 핵을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해서 북한 핵을 제거시키고 한반도 영구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평화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북한은 이미 핵을 완성했어요. 이건 저 말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 하러 가면서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어요. 과학적으로 확실히 검증한 핵무장을 완료했다. 핵무장을 완료했다. 하고 선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은 완성을 시켰고 이 투발 수단, 미사일, 그리고 핵을 소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밀을 하게 더 추가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방공망으로는 포착과 추적, 격추를 시킬 수 없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0톤급 잠수함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 3,000톤급 잠수함이 완성이 되면 2,000km까지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미국 LA 턱 밑에까지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완성시키고 나면 북한 핵을 폐기시키거나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핵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는 FFVD 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게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을 완벽하게 제거시킨 연후에 북한 체제 보장해주고 북한을 지원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 전까지는 유엔 제재를 엄격히 적용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초의 목표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발행에 동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김일성이 때부터 주장하던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너희들이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동맹을 깨라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을 거로 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거기에는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반미 친북 친중으로 가면서 미군을 나가라고 하고 한미동맹을 없애려고 하고 일부 국민들이 속에서 요구하던 것이 이 문재인 정권 와서는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드 배치 추가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이미 폐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권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지금 그리 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가 영구히 정착되는 걸로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국민들은 그래 그리 되면 남북한이 평화스럽게 잘 살 텐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있느냐. 결국 미제가 미국 놈들이 우리 지배하려고 그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각에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가지고 있고 우리 문재인 씨 하는 것이 맞다고 추종하는 국민들이 40% 이상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실히 지키면서 정말 동적인 북한을 우리가 허용해서 지원하면서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시키고 함께 평화스럽게 살아가자. 이렇게 놓으면 또 달라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려고 그걸 끌어내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10월 1일 날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김원봉이 6.25 전에 월북해서 북한에 가서 노동상을 하면서 6.25 전쟁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서 6.25 전쟁의 가장 1급 전범인 김원봉이를 금년 6월 6일 현충원 촌념사에서 우리 장군, 국군의 뿌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훈장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촛불 정권이라고 그러고 6.25를 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후도 전 세계 다니면서 쌍방과실로 해서 6.25가 났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부정합니다. 독재자. 우리를 권원적으로 부정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갖고 발전시켰던 보수 우파 세력을 적폐라는 거예요. 적폐. 몰아내야 될 적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감옥서 보냈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대 정권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주요 인사들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애국 국민들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노해서 일어났던 애국 국민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근 3년 세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앞 대한문 광장에서, 또 전국 각 시도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인으로 따지면 아마 수천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애국 국민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나라당을 다시 만들었죠. 그랬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한나라당도 지리멸렬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애국 국민들을 다시 결집시켜서 저 허평한이와 유일하게 우리 태극기 세력과 함께 한 조원진 위원이 공동대표를 해서 대한애국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 대한애국당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이 세 가지 목표로 지난 2년간 투쟁해 왔습니다. 창당 2주년이 지났죠. 8월 30일 날부로. 최근에 홍문종 의원이 다시 저희들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우리 애국 국민들이 매주 토요일 날 지금 140차에 가까운 주말 집회를 하면서 또 3개월 전에는 요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진출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투쟁을 하면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 석방시켜라.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지키라. 한미동맹 지키라. 우리 국군 반공정신에 입각한 강력한 국군으로 만들어라. 9.19 군사합의 이거는 불법이고 위헌이다. 폐기시켜라.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국민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8대 0으로 판면 선고를 한 순간 그 전날부터 헌재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신 수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헌재를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2중 3중 차벽을 쳐놓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라도 경찰을 전북 경찰들을 전부 동원시켰습니다. 차난 바가 전라도 경찰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노한 애국 국민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헌재랑에서 돌진을 하다가 경찰 차벽에 맡겨가지고 또 경찰 섭입가가 떨어져서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구송이 됐는데 이거 언론에 제대로 한 줄 보도를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날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부상당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이 언론 어디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들이 또 투쟁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애국당, 대한애국당 이번에 홍문종 의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공화당으로 다시 당명을 바꾸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화당의 애국 동지들이, 수십만의 애국 동지들이 태극기를 들고 투쟁한 결과 그나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국 사태가 이제 벌어졌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마지막 집행을 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그걸 지키는 마지막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수장인 법무부 장관에 자기 입으로 사회주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그 있는 조국, 또 각종 비리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이건 뭐 한두 가지 비리가 아닙니다. 아들, 딸들에 대한 비리, 부인의 비리, 그것도 입학, 졸업, 학위, 교수직, 어느 하나 정말 지금 나온 언론을 이리 보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무리 관대하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되겠느냐 하는 국민적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씨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더 벌집을 쑤신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정상회담하고 유엔 연설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현지에 도착해서 접대하는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모습, 유엔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창피함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응? 다른 나라의 정상들은 레드 카펫을 깔고 그에 상응한 영접단이 영접을 해서 맞이해 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 내리는데 레드 카펫은 물론 없었고 경호원이나 타는 USV 차량에 태워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국인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우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 혈맹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들에 대해서 자기 대통령보다 더 예우를 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유엔 연설하는데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의 한두 사람, 몇 사람 앉아있고 보이콧 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40%가 넘는 지지를 하고 있답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허외 동포 여러분, 정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3년 가까이 문재인 정권 촛불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적과 통일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되고 투쟁한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이 집권하면 경제부터 망하고 안보 망하고 적과 통일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되면 수천만의
애국 국민들이 죽거나 해외로 나가야 되고 살아남는 사람도 북한 주민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2009년 2008년 11월 말 예편하고 10년째 이 거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문에 나온 게 아니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다 보았어요. 과거에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위관장교부터 사령관까지 10년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군부 독재 시절에도 저는 거기서 민주화 투쟁하는 학생들이 북한에서 내려주는 학습 집신서로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투쟁하는 이론으로 삼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라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해방을 시키고 완전한 우리 민족 주체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은 아직도 미제가 지배하는 미국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조선의 그 자본주의는 매판 자본주의, 노동자 농민을 수탈하고 매판 자본. 그래서 자본주의 없애고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노동자 농민이 일어나서 비협해야 된다. 그리고 미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하자. 이것이 학습 지침의 핵심이었어요. 지금부터 70년, 74년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방을 맞이하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박사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국민소득 60불도 채 되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난 70년 사이에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세계 10대 경제대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소위 문민정치까지 이루어서 민주화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더 훌륭한 자유대응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유통일을 가야 될 이 시점에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잘못됐고 사회주의로 가야 되고 이승만 박정희는 완전히 우리 민족을 팔아먹고 중산층을 수탈한 친미파 친일파 나쁜 사람이다. 북한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태양이고 수령이다. 북한이 우리 민족의 주체 국가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렸다. 물론 그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민소득 3만 불이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어서 전세나 쇠방살이 하는 실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없고 어려운 사람은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얻은 그 자본으로 복지로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 기업가들을 전부 제인시하고 특히 대기업을 다 탄압하고 없애고 빼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살자고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고 내 자식 때 가서는 또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우리는 그동안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저 시골에서 정말 땅 한 떼기 없는 그런 환경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저 고향 선후배들 보면 크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난 세월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있고 또 직장과 가게를 꾸려가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면서 다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요. 근데 여기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하자? 거기다 북한 김일성 체제로 통일하자? 서로 체제는 연방제 통일하자?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훈은 월남했어요. 월남 해만. 그 당시 월남과 월명이 말이죠. 경제기나 군사력에서 지금 남북한보다 월등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당시 월남은 월명보다 월등히 잘 살았어요. 군사력도 세계 4위, 5위였어요. 월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패망했느냐?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바로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월명이 월남 국민들의 대고 미제가 지배하는 미국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제 몰아내고 서로 체제 인정하는 연방제로 가자고 했던 겁니다. 미국이 지켜주고 우리도 파병을 해서 지켜줄 때는 그런 대로 지켜졌어요. 그런데 전쟁이 20년을 넘고 미국도 그 전쟁의 수령에 빠지면서 월남 대통령부터 고위직자들이 부패하고 썩고 지식인들이 전부 월명 노선을 추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연방제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독도에서 사상 최초로 중국과 러시아 정찰기와 전투기가 합동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항의 한마디 못합니다.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독도를 엄연히 우리 땅인 줄 알면서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70년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딱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반공사상에 학관무장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군 장병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적어도 지난 세월 6.25 전쟁을 겪으면서 6.25 이후에 수만 해에 달하는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을 겪으면서 또 남북 대화를 통해서 우리하고 약속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북한을 본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국민 대다수는 북한 빨갱이는 믿을 수 없다. 철저하게 반공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상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땅에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개인의 창의력과 자유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족인데 70년이 지난 지금 조선시대보다 국민들의 평균 키가 작아졌어요.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18cm가 커졌어요. 지금 북한은 국민소득 1000불이 채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같은 DNA인데도 이 차이는 바로 북한은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북한이요 1970년 초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왜? 조선 말기 노예사회였습니다. 0.1%밖에 안 되는 양반들이 이 실세들과 양반 계급이 농지의 90% 이상을 소유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소작농이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로 이어지면서 그 상태가 지속됐죠. 근데 어느 날 김일성 장군이라는 새파란 36살 젊은이가 나타나서 일본 놈 지주들 싹 없애버리고 이 땅과 공장 전부 우리 공동 소유해서 같이 지어먹고 같이 살자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시 김일성이가 북한을 건국한 게 아닙니다. 바로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딱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거 남아 정책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이미 세계 공산화 하려는 소련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38선을 그어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했고 소련은 거기서 멈췄고 거기서 김일성이를 앞세웠던 겁니다.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자기들은 뒤에서 조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공산사회 국가를 건설했는데 좋았죠. 수백 년간 수탈을 당하다가 땅과 공장을 우리 공동소유라고 같이 일해야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밤잠 안 자고 일했어요. 성장이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 지역은 공업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기간에 그 기반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천리마 운동을 벌리고 천사푸고 한번 허리 빼기 운동을 벌리고 훈장을 달아주고 영웅을 만들어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에게 노력 영웅 훈장을 달아주고 해서 몰고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이 땅이 없고 자원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미국 제재 때문에 못 산다고 이제 미국 탓을 돌리고 있어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왜 일을 안 하겠습니까? 때 빠지게 해도 내게 안 되니까 잠 안 자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배급받아 먹는 그 사이에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도 낮아지고 모든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체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바로 자본주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게 되니까 내가 머리를 개발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 내 것이 되니까 또 이걸 전 세계에 팔아서 무역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드신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라는 겁니다. 이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안보조약을 체결하셨는데 6.25 직후에 당시 미국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북진 통일해야 되겠다 하고 압박을 넣었어요. 그래도 말 안 되니까 그제도 포로들을 다 석방해버렸어요. 강공포로들. 그러면서 압박을 하니까 미국이 할 수 없이 체결에 응했어요. 응했을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한미 안보 상호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누대에 걸쳐서 혜택을 볼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지난 70년간 그래도 이 땅에 6.25의 전쟁 없이 우리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국군이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6.25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총도 한 자리 만들 수 못했습니다. 제가 70년 2월 8일 날 육군 상한학교 갔는데 저희들 한 해 선배들까지 사람만 국산이고 전부 미제였어요. 사관생도들이. 쓴 모자,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군화, 공부하는 펜, 노트, 교재 다 미제였어요. 총도 M1 소총, 미제. 저희부터 국산 군복을 입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2000년도 성공하고 자주국방을 선언하면서 저 육사 30기부터 비로소 우리 국산 피복을 입고 국산 전투화를 신었어요. 문화를. 그러나 무기는 전부 미제였어요. 미국이 떠나면서 20개 사단을 무장시켜줬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언을 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M16 소총은 물론요, 탱크, 포, 구축함, 심지어 F5 전투기까지 우리 국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는 안면도에서 미사일까지 시험 사격을 성공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나름대로 완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미국이 모든 군사 기술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밀어준 덕분에 자주국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일본이 기술 준 게 아니에요. 북한이 준 게 아닙니다. 소련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국방과학기술은 전부 미국에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자주국방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축, 반공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이 세 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본 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꾸준히 6.25 이전부터 행선 남노당 세력과 6.25 과정에서 김일성한테 도와준 세력, 자생적인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걸 묶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저항을 시키고 투쟁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로 그 김일성 노선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장을 했단 말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들까지 시의원, 구의원 속에도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선거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성출직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상 식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이미 폐지된 지 사문화된 지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탄핵돼 나간 근본 원인은 바로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탄핵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서 보내는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감옥서 보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연설하고 글을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나마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통진당을 해산시켰어요. 통정혁명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는 이석기를 감옥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김일성 사상을 주입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노조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노조를 만들어서 학생은 가르치지 않고 정부에서 사무실을 대주고 그 사람들 예산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이거 잘랐어요. 공무원들 연금, 국가 재정이 IMF 이후에 파탄이 나고 어려워지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은 나도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걸 좀 줄이는 연금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의식을 가리키는 김일성 사상으로 오염되는 가장 주 요소 중에 하나가 역사 교과서였단 말입니다. 그 역사는 통일된 이후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쓴 역사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책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국사 교과서를 그 나라의 국사를 학자들 마음대로 기술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다 보니까 종북 좌파적인 시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산업화 근대화 과정을 다 부정하는 이런 논조로 쓴 역사교과, 국사교과서를 거의 90% 이상 학교에서 채택해서 가르쳐요. 정교조에서 압력을 넣어요. 그 아이들이 사상이 김일성 사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 시각에서 기술하고 국정교과서에서 어무주로 가르치도록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 대통령 때 청와대 가서 맨 먼저 1번 결제한 것이 그 교과서 폐기시키는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유통일을 이루어보겠다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김정은이 참수부대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일 국군날 현장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편으로 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어요. 2015년 1년 전부터 북한 노동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지령 아닌 지령 기사들이 나와. 이게 다 나왔어. 그래서 대통령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지금 당면 과제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시키고 이러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정치권이요? 정치권 기대할 거 없습니다. 더불다 지금 당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부터 해서 과거에 다 주사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핵심 요원들은 자유한국당 다 무너져가던 당을 천막당사서부터 해서 재건을 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자기 정권 두 번이나 정권을 창출한 그 대통령이면서 자기 당의 보수를 등 뒤에 칼 꼽아가지고 62명이 탄핵에 가담해서 탄핵을 시킨 페루나들이고 저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정치 배신자들이 집단입니다. 저들에게 국민 여러분 무슨 기대를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태극기도 하나로 통합해라. 제발 정치권 너희들 우파 싸우지 말고 하나를 통합해라 하고 하는 목소리 저희들 다 알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이 통합하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은 통합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해놨어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촛불이 집권하고 나라 꼬라지 일이 된 거 아니냐. 그 탄핵에 핵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무성, 김성태, 당 대표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린 홍준표, 그리고 탄핵 핵심 역은 유승민, 이런 정도라도 너희들이 드러내라 이거야. 스스로 정계 은퇴하든지 하게 압력을 넣어서 시키든지 안 되면 당론으로서 쫓아내라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로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와가지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최근에 와서. 그런데 그 배신자들이 그대로 앉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됐을 때 과연 보수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정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말로 이 허평한이나 조원진, 홍문정 대표 이분들이 야 우리 눈 딱 감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보수 우파 국민들 걱정하니 그냥 하나를 합치자 했을 때 3년간 이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거리에서 투쟁했던 이 수많은 태극 애국 국민들이 따라갈 것 같습니까? 인위적으로 하나를 통합해도 투표가 안 합니다. 투표에. 외면하고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진다니까요. 지금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든지 개헌을 해서 강조 5.18도 그 헌법 전문에 넣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북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같은 체제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헌하려고 했죠. 그나마 국회에서 그걸 반대해가지고 개헌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꾀를 쓰는 거예요. 4개 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그 다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강조 5.18 비방금지법, 이 4개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정개특위에서는 통과했어요. 11월에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상정시켜서 통과시켜버리게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이거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정당도 120석 이상은 못 가져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더불어당 혼자서는 개헌선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석을. 개헌하려면 3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썩은 밥을 썩은 뭐 별짓을 대도 120석을 더불어당을 갖더라도 80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중대, 3중대가 40석 정도 가져가게 되면은 200석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의 숨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120석을 확보하면은 전국권 한 석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당은 120석만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80석을 가지고 지역구 되는 사람 등당, 그리고 떨어져도 사표를 방지한다는 이런 명분하에 이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득표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눠주겠다는 게 이게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가 뭐 자유한국당으로 우리가 다 통합해서 하나로 들어가면은 120석 이상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럼 180을 가져가는 겁니다. 120석 얻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해서 전부 재판에 한 20-30명 걸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개헌 과정에서 칼 들어대고 네 배치 떨어질래 동의할래 해서 하면은 20석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개헌선 확보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더불어당 이 핵심 친구들이 개헌을 위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사실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을. 공수처법이 뭡니까? 거기 정하고 나오는 사람들 제가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뭡니까? 물론 검찰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한테 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강주 뭐 비방금지법은 논할 가치도 없는 법입니다. 지구상에 그래 지금 국가 원수 모독죄도 없어졌는데 강주 5.18이 무슨 하늘에 떨어진 하나님보다 더 위입니까? 하나님도 지금 욕하잖아요. 예수도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도 욕을 하는데 그걸 비방하면은 뭐 7천만 원 벌금 이하 벌금 면고 뭐 5년 이하 징역인가 뭐 내용이 그렇답니다. 7년이야. 그걸 뭐 비방하거나 왜곡하면은 그런 법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내게 법인데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그거 막아보겠다고 좀 덜어놓다가 지금 49명이 말이죠. 지금 폭력 혐의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받고 출두하라고 연일 압박받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이요. 천막 당사 광화문에 쳤는데 이 박원순이라는 서울시장이라는 저 사람이 6월 25일 날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강제 철거. 행정대지 등을 하는데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 텐트를 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이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정치 활동을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강화문 광장 운영 조례를 들어대 가지고 그걸 불법이라 해서 강제 철거를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수많은 70여 명의
우리 동지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절상을 당하고 했다고요.